안녕하세요. 강남 아이원스 안과 백동 원장입니다. 원장님, 렌즈 삽입술은 평생 눈 안에 넣고 사는 렌즈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10년, 20년이 지나도 안전한가요? 오래 지나면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렌즈 삽입술을 설명드린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물어보시는데 렌즈라는 걸 우리가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가요? 얼마나 오래 안전하게 쓸 수 있나요? 다른 문제는 안 생기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렌즈 삽입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장기 안전성은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삽입술이 안전하다고 하던데 눈 속에서 렌즈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렌즈 삽입술은 크게 전방 렌즈 삽입술과 후방 렌즈 삽입술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전방 렌즈 삽입술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동자라고 하죠. 홍채, 그 홍채 위에다가 이 렌즈에 있는 갈고리가 있어요. 그거를 홍채에 걸어서 홍채 위에다가 위치시키는 수술 방법이고요. 후방 렌즈 삽입술은 그 홍채 뒤쪽에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렌즈를 넣는 방법입니다. 이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 렌즈를 삽입하게 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눈에 막 손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렌즈가 워낙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서 렌즈에도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거든요. 중심 홀이라는 게 있는데 구멍을 통해서 방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눈 속에 물의 흐름이 있거든요. 구멍을 통한 방수의 흐름도 원활하게 되면서 렌즈의 위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잡히고 장기적인 안정성도 있고요. 옛날에 좀 위험 요인이 있었던 뭐 백내장이나 뭐 녹내장 아니면 각막 내피세포의 저하 같은 합병증도 요즘은 렌즈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그 가능성이 정말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렌즈 삽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이저 수술처럼 각막을 레이저로 깎아서 뭐 신경이나 뭐 피부에 손상을 주거나 어떤 조직에 손상을 막 주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전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을 한 수술 방법입니다. 렌즈 삽입 수술 후에 10년 동안 눈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일단 렌즈 삽입술을 하고 나서 뭐 10년 동안 딱 어떤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인데요. 렌즈 삽입 때문에 생기는 변화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서 생기는 변화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의 변화가 우리가 이제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근시 진행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백내장의 발생 여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각막 내피세포의 저하 여부. 근시 진행 여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적 교정을 했는데 다시 나빠지는 거죠. 근시가 다시 진행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퇴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근시퇴행은 레이저 수술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아주 드물게 이 우리 안구 길이가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렌즈 삽입을 하고 나서 그냥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안축장 길이가 다시 증가해서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재교정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보통은 이제 6개월 정도의 시력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재교정을 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백내장 발생 여부인데 사실 이 백내장 발생 여부는 초반에도 생길 수 있고 시간이 지나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수술 과정 중에서 자극을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의사의 숙련도와 조금 관련이 있어요. 내가 수정체와 홍채 사이에 렌즈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홍채나 수정체에 최대한 얼마나 자극을 덜 주고 수술하냐가 수정체의 발생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수정체에 자극을 주거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백내장 발생이 초반에 나타날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건 대부분 이제 노화죠. 노화이기 때문에 이제 백내장의 발생이 어느 정도 나이에 맞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다음 처치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각막 내피세포 저하도 보통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서 생기는 변화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렌즈를 선택을 할 때 이 사이즈라는 게 중요한데 이 사이즈 선택이 좀 적절하지 못하면 각막 내피세포가 일반적인 노화보다 좀 더 빠르게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의 수기도 중요하지만 이 렌즈를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도 결과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렌즈 삽입술입니다. 렌즈 삽입술 장기 부작용 중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내피세포 감소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각막 내피세포는 우리 눈의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세포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손상이 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던 전방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을 너무 세게 비비거나 하면은 홍채 위에 렌즈가 있기 때문에 각막 내피세포와 직접적인 다음으로 인해 손상을 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렌즈 삽입술을 하는 분들은 각막 내피세포가 정말 빨리 저하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후방 렌즈 삽입술을 합니다. 홍채 뒤에 렌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막과 직접적인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내피세포의 손상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렌즈의 사이즈의 선택 이거는 좀 중요한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선택을 잘못하면은 우리가 전방 렌즈 삽입술 한 것처럼 각막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한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보면은 물론 이제 특수한 문제가 있어서 저하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거의 그냥 일반 노화 과정에서 감소하는 정도 수준의 뇌피세포 감소가 있을 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고, 저도 제가 수술한 환자분 중에서 지금까지 뇌피세포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아직은 없습니다. 렌즈 삽입술 후에 10년 정도 지나면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사실일까요? 네,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렌즈는 얼마나 주기로 교체해야 됩니까? 언제 교체해야 됩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꼭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내가 원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죽을 때까지 쓰고 싶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써도 됩니다. 문제만 없으면. 다만 렌즈를 교체하거나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력죠. 시력이 갑자기 변하는 거죠. 이게 도수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렌즈를 바꿀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정말 시간이 지나서 태행 때문에 안축장이 길어져서 생기는 시력 변화는 꼭 렌즈 삽입 교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레이저 시력 교정으로도 얼마든지 또 교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각막 내피세포의 감소죠. 특별한 경우는 이제 내피세포가 정말 저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적절한 수치, 위험 이상의 수치가 넘어가기 전에 렌즈의 제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백내장이 발생할 때죠. 백내장이 발생해서 백내장 수술을 필요로 할 때는 다른 렌즈를 넣거든요. 인공수정체라는 거를. 그 과정에서 렌즈 삽입 때 넣는 렌즈는 제거를 하고 백내장 수술을 하는 동시에 인공수정체를 집어넣는 수술로 그때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기저질환이 있거나 하면은 이 녹내장이 발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렌즈 때문에. 그러면 안압도 상승하고 녹내장이 좀 악화되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렌즈를 또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간혹 우리가 렌즈가 회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렌즈 중에서도 렌즈 삽입할 때 난시를 교정하기 위한 난시용 렌즈가 있는데, 난시용 렌즈는 내가 원하는 각도의 위치의 렌즈가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 안축장의 길이 아니면 전방의 깊이, 렌즈의 사이즈,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렌즈가 회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회전이 덜 되게 하는 사이즈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각도를 변화시킨다든지, 그럴 때 또 렌즈 교체를 저희가 고려하기도 합니다. 렌즈 삽입술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뭐 렌즈 삽입 수술을 하신 분들이 병원의 경과를 보러 왔을 때 항상 뭘 체크하냐, 이 세 가지를 저는 체크합니다. 첫 번째는 렌즈의 위치, 내가 원하는 위치, 적절한 위치에 잘 있는지. 두 번째는 각막 내피세포, 이게 유지가 잘 되는지, 정상적 노화 범위에서 떨어지는지. 세 번째는 백내장 발생 여부.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극들이 눈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이 조금 이른 나이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렌즈 삽입한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면 항상 세 가지를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렌즈 삽입,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렌즈 삽입을 한다고 하면 눈에 렌즈를 넣으니까 혹시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혹시 나한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렌즈 삽입술은 충분히 안전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갈수록 렌즈 삽입술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간 가역적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레이저는 한번 깎으면 끝이지만 렌즈 삽입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되면 제거하면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얼마나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또 중요한 건 특히 렌즈 삽입술은 의사의 숙련도, 경험, 그리고 그런 렌즈 선택할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로 인해 환자분의 예후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렌즈 삽입술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시력이 안 좋아서 나는 렌즈 삽입술밖에 안 될 것 같다는 분들은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술 받으시면 충분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